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훈태 시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중앙당 제동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갑작스레 보류했습니다. 민주진보 성향 광주시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는 시민단체 추대위원회가 오늘 발족해 다음 달 중순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에 대한 비난이 들끓으면서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를 색출한다며 기초수급자 수천 명의 신상 정보를 가져가 과잉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어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려다가 갑자기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실무진의 실수도 있었지만 민주당 중앙당에서 제동을 건 측면도 있습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시청 직원들과 고별 인사까지 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공식화했던 강훈태 광주시장. 그런데 등록 예정 시간 30분 전에 중앙당이 만류했다며 갑자기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새 정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긴급한 판단이 저에게 전달이 돼서 똑같은 이유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13일에 이어 또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 했다가 보류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양측 모두 실무자의 착오가 발단이었습니다. 민주당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당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양측이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를 구실로 민주당은 후보 등록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현직의 줄 사퇴를 우려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만류하고 있는 중앙당이 중진들조차도 모르는 자격심사 규정을 들이대며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출직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뽑아준 국민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로 확정된 뒤에 사퇴를 하거나 이유야 어쨌든 이 같은 혼선은 유권자와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됐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들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예비 후보자 등록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자격심사는 통합신당 창당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직의 예비후보 등록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이용섭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강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보류를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의원이 아름다운 경선을 주장하면서도 말로만 그럴 뿐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 시장은 자신이 먼저 이 의원을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아름다운 경선의 공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 의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진보 성향의 광주시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시민단체 추대위원회가 오늘 발족합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는 오늘 발족식을 갖고 전교조 출신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단일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추대위는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순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또 단일화 관련 의견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윤봉근 예비 후보와 정희곤 광주시 의원에게 단일화 협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백이훈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내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지만 새로 선임된 배 의원의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를 보충하겠다며 연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고 날짜를 추후에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은 신호 위반을 대표적인 잘못된 교통문화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시민과 네티즌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교통문화 습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7.6%가 가장 잘못된 문화로 신호 위반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끼어들기와 중앙선 침범, 꼬리 물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는 호조세를 보인 반면 생산 분야는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광주-전남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9.6%, 전남 지역은 21.5%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광주가 0.2% 소폭 증가했고 전남은 5.7% 감소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국도를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교통체계가 확대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2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국도 1호선 나주 왕곡에서 금천 구간과 남평읍 우회도로 등의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총 775km 구간의 ITS를 설치해 구축률을 67%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ITS는 CCTV와 차량 속도 감지기 등 첨단 교통정보 장치를 수집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호남 지역 4차로 이상 국도의 1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노역 생활 닷새째인 허재호 씨가 어제까지 탕감받은 벌금액이 벌써 20억 원이나 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큰데 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하루 5만 원짜리 노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동료와 술을 마시다 싸움을 벌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62살 이모 씨. 일용직 노동자인 이 씨는 수중에 돈 100만 원이 없어 벌금 대신 광주교도소 노역장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하루 5만 원짜리 노역 20일을 살고 나왔던 이 씨는 하루 5억짜리 노역을 살고 있는 허재호 씨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245억을 20일 살아 50일이면 끝나지 않아요. 하루에 5억씩. 똑같은 사람이 왜 그놈한테만 5억을 주냐고요. 그렇게 그건 잘못된 거지. 폭행과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벌금형 판결을 받은 박 씨도 돈이 없어 노역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1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법원은 이 씨에게 하루 노역 금액을 5만 원 이상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 법 앞에 평등이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 말은 우리 서민들만 아니 안 좋죠. 그냥 우리는 5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그 사람 하루 그 5억 깐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죠. 허재호 회장과 달리 몇십 몇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에 이릅니다. 나흘째 하루 5억짜리 황제 노역을 살고 있는 허재호 씨의 첫 작업은 노역장 청소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하는 일은 이제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그다음에 맨홀 오물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연탄재 수거 반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허 씨의 황제 노역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오는 28일 전국 수석 부장판사회의를 열어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허재호 씨의 일당 5억짜리 황제 노역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편향적인 판결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오늘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재벌 봐주기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광주 도심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잡겠다며 광주 시내 5개 구청에 기초수급자 4천여 명의 개인 정보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건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벽 등 시내 3곳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12.19 부정선거는 박근혜,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는 낙서입니다. 공사장 외벽을 둘러보면 이렇게 까맣게 가려진 부분이 10군데 정도 보이는데요. 최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가 돼 있던 걸 페인트로 지워둔 흔적입니다. 처음엔 경찰도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지 만 하루 만에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수사 주체가 한 체급 올라갔습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등 주로 시국사범 수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낙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급기야 광주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광주에 살고 있는 30살부터 50살 사이 남성 기초수급자 3,800여 명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한 남성이 기초수급자 같다는 말을 탐문 수사에서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동구와 서구, 북구가 이미 경찰에 제공했고 광산구와 남구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청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방관하고 있으면 인권 침해잖아요. 많이 하죠. 겨우 낙서 하나에 경찰이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그 행태가 다소 거칠고 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경찰에서 그 빈대를 잡자고 초고상관을 태우는 꼴로 한 사람을 찾고자 경찰은 낙서를 한 사람을 붙잡아 조사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나올 수도 있어 적극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대병원과 광주시 컨소시엄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 의료 기술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대병원과 광주시 컨소시엄은 관절과 심장 치료를 핵심으로 한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에 선정돼 앞으로 국비와 시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대병원은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신흥 의료 관광국을 대상으로 환자 유치 홍보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중독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일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개소합니다. 연면적 132제곱미터로 독립된 상담 공간과 전문 치료실을 갖고 있는 센터는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아동과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전문 교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찾아가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예방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임금 삭감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서구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감사원이 서구청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서구청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내 근속 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적게 지급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서구청에 해당 민간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와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해당 민간업체 노조 측은 지난해 9월 시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업체의 최저임금 위반 등을 구청이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계기로 올해 순천 지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천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여수와 광양항을 통한 관광객 입국도 한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최 기간 순천 지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9만여 명. 이 같은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 행렬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국 무안급 유한회사 소속의 2,600여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순천만 정원과 나간읍성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천만 정원에서 만보 걷기 행사를 벌이고 나간읍성에서 토속 음식 체험과 특산품을 구입한 뒤 이마트에서 쇼핑을 즐기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는 6월에는 광양항 크루즈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만 5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순천을 찾습니다. 중국 화동과 산둥성 관광객도 지역 골프장 투어는 물론 수학 여행지로 순천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바다를 통해 입국이 수월한 데다 전통과 정원 문화를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의 구미에 순천 지역 관광지가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루즈다 보니까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 문화권이 유기문화권이고 그다음에 그런 전통적인 모습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전라도쪽 보존이 잘 돼 있으니까 반응들은 좋죠. 잇따르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에 순천시는 손님 맞이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좀 확충하고 있고요. 현재 그 중국 해설사 등을 지금 확충해서 교육을 마쳤으며 4월 중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안내와 통역에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아직 중국 관광객 대부분이 하룻밤 묵지 않고 당일 관광 코스로 지역을 다녀가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만으로도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안에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광양만권에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해 입주 기업들의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면 광양항 컨테이너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등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노후화된 여수산단의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1971년 조성된 여수산단은 그동안 150여 건의 안전사고로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단의 노후화로 화약고가 됐다며 정부가 혁신 산업단지로 지정해 여수산단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억대 분홍을 10,000가구까지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현재 4천여 가구에 불과한 전남 지역의 억대 분홍을 10,000가구까지 육성하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 후보는 전남의 통일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남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형 예비 후보는 남북 통일의 연착륙을 위해서 중국과 전남을 경제 완충 지역으로 삼을 가치가 충분하다며 전남에서 남북한과 중국의 화폐 통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2014 국제교류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전남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학 본부 1층 로비에 30여 개 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남대 재학생들의 국제교류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국제교육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다음 달 9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중소협력사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연결해주는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차 협력사들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와 설비, 원, 부자재 업체까지 참여해서 인재 채용에 나섭니다. 기아차 협력사들은 이번 채용 박람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신규 인력 17,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된 장성 홍길동 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사흘 동안 홍길동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홍길동과 함께하는 우리들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홍길동 4D 체험과 율도국 물놀이 동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야생화, 분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장성 홍길동 축제는 지난해 2014년 전남 대표 축제로 선정돼 1,5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물방울 화가로 잘 알려진 김창렬 화백의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큐레이터 설명회가 오늘 저녁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마련된 오늘 설명회에서는 큐레이터가 관람객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예술 세계를 설명합니다. 김창렬 화백의 대표작을 모은 이번 작품전은 오는 5월 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